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은 왜 부엉이를 배워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교육개혁가이고 심리학자인 존 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엉이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듀이에게 있어서 요리란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비판적이고 직관적 사고를 기르며 경험과 지식을 결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아이들은 전혀 부엉이를 배우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엉이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이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교 성적을 걱정하니까 너는 집안일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많은 아이들이 전혀 부엉이를 할 줄 모릅니다. 계란 후라이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 이상으로 혹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가사 노동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중요한데 가사 노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넌 중요한 일을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엌일 같은 그런 가사 노동을 배우는 것을 권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아주 많은 편리한 가사 노동을 줄여주기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막 사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날 가사 노동이란, 다시 말해서 집안일이라는 것은 되도록 더 많이 제거해야 되는 필요악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도 안 하는 것이고 조금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를 뭘 아이들한테 가르치나 그냥 어른이 해주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더욱 그런 부엌일 같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엌일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는 가사 노동이 훨씬 더 힘들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계화나 자동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아지니까 어떤 의미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사 노동이 더 가르치기 어렵고 배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빨래든 요리든 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중에 일부를 아이들한테 물을 길러와라든지 불을 피워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나눠서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기계로 하죠. 예를 들어서 불 피우는 법 같은 것을 모르면 옛날에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엔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계가 알아서 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다닐 때에는 뭐 소한테 먹이도 줘야 되고 풀도 베어야 되고 뭐 소를 돌봐준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운전하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다고 애한테 너 운전해봐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사 노동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됐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집에서 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뭔가를 배우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부엌일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엌일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엌일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이미 앞에서 부엌 일을 왜 우리가 안 가르치게 되었는가를 말할 때 나온 건데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됐기 때문에 가지게 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엌 일을 가르치지 않고 가사노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어떤 가지는 일에, 소유하는 일에 모든 것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환경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지는 데 익숙한 사람은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불편하겠죠. 옛날에는 핸드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손빨래 한 번도 안 해보고 다 세탁기로 한 사람은 손빨래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황당하겠죠.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나 지금의 어른들은 지금보다 좀 불편할 때 그나마 이것저것 배우고 나서 편한 기계를 얻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편한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상황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더욱 어떤 소유에 중독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유에 중독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에 대한 중독이고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막 1억짜리 그런 비싼 차를 타지를 않으면 사는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에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집에서는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살아보려고 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부모가 돈이 많아서 모든 걸 갖춰주지 않는다면 그걸 다 가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려면 이 소유에 중독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사노동을 가르치지 않고 부엌 일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엌 일을 가르쳐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적절한 부엌 일은 나아가 가사 노동은 지능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오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해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교육에 있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종이 위에 있는 글자를 외우고 또 종이 위에 있는 어떤 과학 지식,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이 뭐 이렇게 했다던가 하는 것을 읽고 사진을 보고 이런 것이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부엌일보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가끔 비싼 돈을 내서 과학 캠프 같은 데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비커에다 뭐도 끓이고 뭐 화학 실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엌을 가만히 잘 보면 사실은 부엌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화학 실험실이고 물리학 실험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요리를 만든다는 게 다 화학이고 생물학이고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엌으로부터 아이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사진이나 보고 아니면 그냥 글자나 읽는 것이 더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행동을 하던가요. 하지만 요리를 만드는 거나 설거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지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단지 어른들은 일부 어른들 특히 가사일에 익숙하신 그런 어른들은 자기가 너무 그것에 익숙하니까 그런 게 지능을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계란 후라이만 해도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굽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엌 일을 하는 것이
지능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엌일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라면을 끓이고 이 드립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하는데 다 과학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엌일을 가르쳐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이 부엌일이야말로, 물론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전반이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부엌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의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사노동을 하고 특히 부엌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휴식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사노동이나 부엌일을 주로 노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나치지 않고 너무 많지만 않으면 사실은 아주 좋은 휴식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종종 침대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장에서 하는 일과는 다른 뭔가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앞에 가서 6,000원, 7,000원짜리 우동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밀대로 밀어서 우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이 아니라 이제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내가 한두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가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엌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삶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저절로 배우는 거지 가르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배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평생 못 배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의 나이 드신 노년층 남성분들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한국은 남성들한테 가사노동을 잘 안 가르쳤죠. 특히 부엌일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한국 남자가 뭐 게으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 남자가 왜 게으릅니까? 한국 남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과로를 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남자인데, 한국 남자들이 게으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부엌일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엌일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걸 하질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삶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사람들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야, 술 먹자.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일찌감치 이 부엌일 같은 것을 배워두었다면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부엌일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배우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엌일을 가르쳐야 할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아이들을 소비에 중독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부엌일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죠.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의 교육이고 과학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엌일의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지 되도록 없으면 좋고 안 배워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단지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 부엌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